지적 생활의 설계. 여러분의 양질의 독서를 보장하는 읽어보장의 익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지적 생활의 설계입니다. 지적 생활의 설계, 지적 생활의 설계. 제목 자체가 너무나 후킹해가지고 일상의 취미 생활을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뭔가 좀 더 삶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 곳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들을 특별한 발상이나 통찰로 연결시키는 방법. 지은이 소개, 후리마사 타케라는 분은 북극 지방 기후변동 연구하는 박사분이시고요. 라이프 핵이나 IT 등을 주제로 하는 라이프 해킹.jp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 생산, 일의 기술, 소셜 미디어 등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셨고, 이번 지적 생활이라는 책은 2018년도에 나온 책으로, 저자가 말하는 지적 생활, 우리가 정보를 마주하는 방식, 예를 들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 감상, 이런 취미들이 있죠. 그런 취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정보의 축적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 삶에 개입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지적 생활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취미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일종의 지적 생활이다. 어떤 삶과 일, 여기 저자는 라이프워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삶과 일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거. 우리나라로 치면 워라밸이라고 그럴까요? 워크 앤 라이프가 밸런스가 좀 잡히는 형태가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인상적인 구절, 일상생활에서의 취미를 단순히 시간 때우는 거에서 넘어서서 라이프 워크로 발전시키는 거, 생활 속에서 쌓은 지식들 그리고 경험들이 본인의 업무에 필요한 발상이나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통찰, 필요한 통찰들에 어떤 발현되는 것들, 나만의 개성이 덧붙여져 있는 그런 정보들이 쌓여서 어떤 나만의 발전을 이루는 이 책의 목표라고 합니다. 지적 생활의 설계. 세상에는 참 많은 이 정보들이 널려 있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적 생활의 축적을 통해서 나만의 느낀 경험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여기저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정보들, 다 아는 정보들에서도 나만의 독창적인 체험,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악기 파트에 집중해서 깊게 들어본다든지, 이런 스타일의 장르들을 더 깊게 파본다든지, 그런 형태로 확장시키는 걸 말하겠죠. 나의 삶이라는 어떤 이야기 속에 지적 생활이라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채워넣는 충만한 삶을 설계해봐라 라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지적 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5가지 방법. 첫 번째로는 지적 축적을 설계한다. 두 번째는 지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개인 공간을 설계해야 되고, 나의 결과물들을 발신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 SNS와 같은 장소를 선정한다. 재정 설계, 나의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5% 정도를 지적 생활에 투자해보자. 작게 시작해서 활발하게 키워보자. 이런 5가지 단계를 통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적 생활의 설계에서 익장이 뽑은 한 가지 다음 10년을 위한 지적 준비 운동을 하자. 지적 생활을 하기 위한 토대를 쌓는 게 중요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1년에 이 100권의 책을 읽자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100권이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목표를 정했고요. 1년에 100권을 읽기 위해서는 월에 몇 권을, 주에 몇 권을, 일에 몇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페이지는 무조건 읽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80페이지다. 그럼 80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어요. 책에서는 매일 2시간을, 짜투리 시간들을 포함한 2시간을 확보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항상 출근 전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출근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가자 였어요. 월화수목금 주 5일 매일 오픈 시간에 거길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죠. 1년에 100권을 읽자에서 출근에 1시간을 확보를 하자. 아침에 무조건 7시 반까지는 카페에 도착해야 되는 거죠. 7시 반에 도착을 하려면 6시 반 정도에는 집에서 나서야 되는 거죠. 6시 반에 나서려면 밤에 몇 시에 자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거꾸로 가다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잘 안 된 적도 있었고 더 잘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런 걸 반복해서 제가 2016년에
1년에 100권을 겨우겨우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지금까지 열심히 매년 100권을 읽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100권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읽어갔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한 2년, 3년째 됐을 때부터는 나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했었어요. 리뷰를 적어본다든지 페이지를 읽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본다든지. 올해 들어서 제가 시작한 게 바로 이 북튜브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매일 책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을 하고,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책을 읽고 뭐 인상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대본을 쓰고 또 이렇게 방송을 찍고 편집을 하고 또 SNS에 피드백을 보고 또 이렇게 영상이 100편이 쌓이면 100권을 읽은 것만큼의 재미난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시간들을 줄이고 지적 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 지난 한 3년 반 정도는 준비 운동이었던 것 같고, 본 게임은 아마 올해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책을 읽어가면서 그 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읽고 넘겼는가,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발산을 해봤는가,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느낍니다. 지적 생활의 설계. 저자는 지식의 양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지적 축적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지적 소비에 머물지 말고 10년의 기간 동안 지적 축적을 경험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10년이 쌓여서 또 그 다음 10년을 버텨낼 수 있는 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익장도 올해 100권의 책을 읽고 100편의 리뷰 영상을 찍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장의 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